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있는 쪽부터 이렇게 볼 건데요. 일단 제가 뭐 홀수원부터 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29번부터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9번부터 이제 풀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응용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세 창에 단기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4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힌트를 줬어요. 직접 노무비가 가공비의 20%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공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죠? 자, 뭐라 했어요?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라고 했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자, 직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여기다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제조간접비가 45,000원이니까요. 구할 수 있죠? 예. 직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곱하기 0.2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45,000원이니까 45,000원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되죠. 1 빼기 0.2니까 0.8이죠. 그러면은 직접 노무비는 0.8로 나누고 45,000 곱하기 0.2 하면은 9,000이니까 9,000 나누기 0.8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 한 11,000 얼마 나오겠죠? 따라서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11,250원. 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개념들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좀 푸는 겁니다. 예, 단순한 것도 나오지만은 약간 응용된 형태의 문제 나오니까 그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공식들을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보세요. 31번. 수도 강렬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수도 강렬비 소비액이 얼마인가, 즉 발생주에 의해서 수도 강렬비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문제 푸는 거 말씀드렸죠. 당월 금액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정기 거는 그냥 반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자, 보시면 당월 지급액이 5,000원이에요.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이 5,000원이라는 거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갑니다. 자, 당월에 지급을 안 한 게 4,000원 있어요. 그래도 발생주에 따라서 비용 처리해야 되죠. 자, 더하기 4,000 하고요. 그 다음에 선급액인데 선급액은 미리 지급한 거고 나중에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은 빼야 된다고요. 자, 빼기 3,000 합니다. 자, 이건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월 선급액인데 전월 선급액은 당월 선급액의 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해줘야죠. 2,000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은 과거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월에 관련된 미지급액은 플러스, 당월에 관련된 선급액은 마이너스고요. 요번 달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전월로 바뀌니까 그때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답은 얼마냐? 답은 9,000원에서 빼기 4,000원. 요거 상계되죠? 2,000원이니까 수도관리 소비액은 7,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31번의 답은 4다 이거 4. 넘어갈게요. 33번 보셔야죠. 다음 자료에서 기본원가와 가공비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 더하기 직접 노무비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어때요?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비죠. 그럼 일단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에 대해서 뭐 구분하라. 약간 이런 의미 같은데요. 자, 보시면 직접 재료 15만 원이죠. 자, 15만 원. 직접 노무비 32만 원이죠. 32. 그럼 얘는 얼마예요? 47이네. 그 다음에 그 제조간접비 계산해 봅니다.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를 뺀 나머지가 전부 제조간접비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빨간색 3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583이니까 16만 원이죠. 직접 노무는 32만 원이고요. 그럼 얘는 48이네요. 광고 선전비는 아니죠. 얘는 뭐예요? 얘는 판관비니까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본 원가가 47만 원이고 가공 원가가 48만 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은 95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이다. 이거 4번. 그 다음 보실게요. 그 다음에 35번인데요. 회사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때 가공비는 얼마인가 되지? 가공비. 자, 가공비라 하면 직접 노무의 제조 간접비죠.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제조 간접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동 제조 간접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하고 이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 다음에 보시면은 변동비하고 고정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조간접비 일부가 이제 고정비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허가 계산하는데 일단 직접 노무가 50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비 발생해 가지고 전체 제조 간접 원가를 약간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자, 총 제조 간접 원가를 A라고 하면요. A 곱하기 0.4가 변동제조 간접비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되겠어요? 15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럼 고정비는 150에서 60 빼면은 90 뭐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일단 문제에서는 전체 제조 간접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제조 간접비는 1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A 곱하기 0.4는 60. 그럼 A는 얼마예요? 60 나누기 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노무 50, 전체 제조간접비 150 이렇게 하면은 가공가가 얼마가 돼요? 200만 원 되죠? 200만 원. 그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 됩니다. 1번. 37번인데요. 다음 자료 이용해서 가공비를 계산하면 이게 이제 가공비. 자, 가공비는 뭐와 뭐의 합계죠?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합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7만 원이고요. 앞에 간접자 붙은 거 있죠? 요게 이제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제조 간접비로 봐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를 뺀 나머지는 명칭이 뭐든 간에 제조 간접비란 말이죠.
그래서 7만원, 9만원, 요거 3개당 9,000원이죠.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16만 9천원이 됩니다. 16만 9천원. 따라서 37번의 답은 4번이고요. 요 직접 경비라는 말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9번인데요. 회사의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40만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공품 공정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비율이 1대1대 3이었어요. 자, 이럴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0만원이라면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기초 제공품을 A라 하면은 기말 제공품이 40만원 늘었으니까 기말 제공품은 A 더하기 40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0만원이니까 80만원은 기초 A,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는 모르니까 그냥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계산하는데 기말 제공품은 40만원 늘었으니까 A 더하기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80만원은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뺀단 말이야. 그죠? 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AA 지우면 어떻게 돼요? 단기 총 제조원가 빼기 40만원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8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120만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비율이 1대2대 3이라고 했어. 그래서 직접 노무는 1이고요. 직접 재료가 1이고 직접 노무가 2고 제조 간접비가 3이래, 3 비율. 그럼 전체로 치면 이게 6이잖아요. 그죠? 6. 그러면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직접 노무비를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120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이니까 그 직접 노무비 금액이 40대겠죠. 40. 그래서 비례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래서 120 곱하기 6분의 2 하면은 40이니까 답이 3번 되겠죠. 요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기본 공식을 알면은 식을 세워가지고 적절히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1대1대 3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비례식인데 1대1대 3이라는 거는 직접 재료가 1이라면 직접 노무는 2고 제조 간접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이 6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대1대 3이니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비율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단기 총 제조원가가 120만원이니까 직접 노무비는 6분의 2에서 4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3이죠. 3, 40. 자, 그 다음에 41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을 하라. 여기 되어 있죠. 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출 원가 공식하고 좀 연동을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좀 연동을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있죠? 요거는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는 거죠. 그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50이고요. 자, 기초 제공품이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20만원. 20만원이고, 이거를 모르네. 그죠? 이걸 모르죠?
저걸 알면 기말점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죠? 매출원가 공식이 매출원가. 요 다음이 매출원가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 얼마예요? 문제 보시면 제품 매출원가 162만 원이죠. 얘는 기초 제품 30만 원, 그죠? 30만 원에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말 제품을 빼야 되죠. 자, 기말 제품 재고가격이 18만 원입니다.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나오죠? 얼마예요? 30 빼기 18하면 12죠, 12.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0만 원이 나와야 답이 맞죠? 이게 150만 원이니까 150은 20 더하기 150 빼기 기말. 요거 기말 제품 얼마예요? 20.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나오죠? 따라서 41번의 답은 1번 됩니다. 1번. 예. 그냥 식에 맞춰가지고 끼워 넣으시면은 답이 다 나오죠? 예. 원가는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중요한 거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그 4단계 공식 있죠?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매출원가. 그 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다음은 부산 시럽의 제조원가 관련 자료인데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려면은 뭐 제공품에 관련된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식이 어떻게 되죠? 자,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하고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되죠. 그죠? 자, 기초 제공품 10만 원. 기말 제공품 25만 원. 자, 됐죠?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을 다 더한 거죠. 자, 직접 재료비 있고요. 60만 원. 직접 노무가 또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공비라고 해서 되게 포괄적인 금액이 있죠. 가공비는 직접 노무에다 제조 간접이니까 그냥 이걸 다이렉트로 더해도 되겠네요. 더하기 100합니다. 그럼 단기총 제조원가는 160이 되고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죠? 170에 25니까 145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3이 됩니다. 3.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5번을 볼게요. 화재로 인해서 장부가 손상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전기에 이월된 제공품 원가가 얼마인가 되겠죠? 전기에 이월됐다는 거는 얘가 기초 제공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단기총 제조원가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초 제공품 금액을 이렇게 역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먼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공식을 한번 써봤어요. 단기총 제조원가 1000만 원이죠. 여기 나오고 기말 제공품 200이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알면 기초 제공품 금액 나오겠네. 그죠? 보니까 매출원가가 있네요. 그럼 매출원가를 이용해보죠. 자, 매출원가 금액은 1200만 원이고요. 기초 제품이 500입니다. 500.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요. 300이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이 나오겠네. 얼마예요? 이게 1000 돼야 돼, 1000.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00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 나오죠? 요거 더하기 1000 빼기 200이 1000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200, 그죠? 200. 그러면 45번에 답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원가의 기본 흐름에 대한 문제를 다 봤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보통 하나씩 나오거든요. 물론 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일단 제가 엑기스만 딱 추려가지고 문제를 실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보시면은 충분히 하나 맞추고요. 세무 2급 정도 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기본 흐름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원가의 구분에 대해서 원가의 구분.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몰 비용, 기회 비용 보고 기타 뭐 좀 더 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